그나마 다행인 건 현실적으로 5위팀이나 4위팀이 상위 팀을 꺾고 계속 올라가기가 시합 스케줄상 어렵죠. 맞아요. 쉽지 않아요. 매우 힘들게 되어 있어 별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그냥 순서대로 그대로 또 남는 겁니다. 네. 1, 2, 3, 4로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집중력이 크게 요구되며 계속되는 시합에 많이 시합을 할수록 심신 모두 지쳐버리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제 실력을 발휘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네. 지친 모습이 역력하거든요. 부상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KBO 리그는 사실 10개 팀이 동일 리그 아닙니까? 그렇죠. 동일 리그에서 이미 144게임을 해서 순서를 다 매겨놨어요. 랭킹을. 맞아요. 그래놓고 다시 코리안 시리를 통해서 최강팀을 뽑는다? 그러면 144게임은 뭡니까 도대체? 이거는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없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별로 끝나는 게 원칙 아닌가. 예, 그래 또 거리도 있고.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네. 이게 우리나라는 좀 시스템이 좀 이상이 돼가지고 꼴찌 팀에서부터 역순으로 해가지고 드라프트 1위를 빼가는데 네. 우승한 팀에게는 그러면 자, 송정규의 야구 직설, 롯데자이언츠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송정규 전 단장과 함께합니다. 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힘이 없어 보이십니다, 단장님. 아,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자, 2024년도 프로야구가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단장님도 이제 가을 야구를 쭉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느끼신 소회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그 패자들의 가을 야구는 참 관전하기에도 네. 매우 쓸쓸했습니다. 그렇죠. 쓸쓸하죠. 우리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팬들이 그렇게 많이 응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4, 5위 결정전에조차 가지도 못하고 7등으로 탈락을 했죠. 네. 다른 팀들이 가을 야구를 열심히 하는 걸 보니 네. 참 솔직히 우라가 치솟더라고요. 우라가 치솟다. 예, 우라가 치솟습니다. 그렇군요. 예, 올해를 뭐 살펴보면 우리 구관아님도 아시겠지만은 네. 작년도 8위 했던 삼성 라이온즈가 비약하여 2위로 올라섰고요. 박진만 감독이 있거든요. 예, 6위 팀인 기아도 이범호 감독이 초보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1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네. 또한 2024년도 올해죠. 주력 선수들 줄부상으로 인해서 바닥권을 헤매며 매우 힘들어했던 KT 위즈조차 네. 어느새 좀비처럼 살아나가지고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 4위에 준 플레이오프에서 두산 베어즈를 꺾고 최초예요, 사실. 그렇죠? 예, 4위로 끝을 냈죠. 네. 결국 이승엽 감독만 참 이상하게 돼버렸죠. 맞습니다. 예. 원래 4위 팀이 올라가는데 네, 그렇습니다. 최초로 이제 5위 팀이 예. 올라가는 경우가 생겼죠. 물론 조금씩 이제 순위가 떨어진 뭐 LG나 다른 팀들도 있지만 네. 롯데 자이언츠는 작년에 이어 또 7위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내년 KBO 리그를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시기상조지만은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되는데 올해 여러 악재와 부상으로 이제 하위에 전반전에 상위권에 있다가 9위로 끝난 NC 다이노스가 이제 그 선수들과 친숙하고 또 전력을 잘 알고 있는 이호준 LG 트윈스 코치를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를 갈고서 아마 금년 말 내년 초 훈련을 열심히 할 겁니다. 네. 아마 이범호 감독과 비슷한 스타일로 보이는데요. 선수 속에 파고들어 가지고 선수들과 같이 소위 형님 리더십이라는 거를 아마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이제 명장으로 인구에 회자된 하나 이글스의 이제 김경문 소위 클래식한 명장이죠. 감독 역시 지난 4개월 달 6월 달에 이제 한화 이글스 감독으로 최원호 감독 다음으로 들어와 가지고 좀 한 4년간의 이제 그 지도자로서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뭐 조금 멍하니 보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4개월 동안 대체적으로 이제 파악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부터는 금년에 보였던 색깔 없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엄청난 훈련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선 양승관 파주 챌린저스 단장을 1군 수석 코치 또 다양한 코치 경력을 가진 김민호 전 롯데자이언츠 강타자 출신을 타격 코치로 영입하는 등 아주 발빠른 그런 정비를 하고 있어 내년에 의외로 다크호스로 또 등장할는지 모릅니다. 하나 이글스가. 왜냐면 그렇죠. 하나 이글스도요. 네. 그리고 기타 이제 키움 히어로즈 홍원기 감독도 올해 10등으로 끝났죠. 예, 워낙 10등으로 끝나서 무능하게 보이지만은 네. 실은 또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144전 58승 86패로 승률 4할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12치고는 매우 준수한 성적입니다. 이 성적은 4할을 올렸다는 거는. 네. 더구나 안우진도 없죠. 이정우도 없죠. 차와 포를 다 떼고 여기에 외국인 타자 로니 도슨까지도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을 접었지 않습니까? 중간에서. 그리고 5월 30일 날은 NC 다이노스로부터 25년도 드래프트 1번, 3번 라운드 지명권을 얻기 위하여 주력 타자인 김휘집 선수마저 NC로 넘겼거든요. 이렇게 남겨진 선수들만으로 4할승을 시합을 끝까지 유지한 건 대단한 일입니다. 하긴 선수가 많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키움 사실은.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선수들 개개인의 힘도 크죠. 하겠다는 그 집념이 강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다들 올해의 삼성 라이온즈의 그 좋은 성적이 결국 스파르타식 하드 트레이닝밖에 없다. 동계 훈련이죠. 예, 동계 훈련에 시즌 끝나고. 예, 강하게 하는 훈련밖에 이제 없다는 거죠. 네. 그 대충 미국식 MLB식으로 그 뭐 과학적인 훈련이 돼가지고 집중적으로 짧게 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자율훈련. 자율훈련. 이게 자율이라는 게 안 되잖아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누가 옆에서 보고 있어야 하지. 자율하라면 영화나 보러 다니고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동계 훈련은 아마 우리 롯데자이언츠부터 김태형 감독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강원을 가겠다고요. 그래서 소위 이제 지역 훈련이 예상되는데 네. 뭐 롯데자이언츠가 무슨 수로 여러 팀의 이런 빡센 도전을 제치고 성적을 올릴 수 있을런지 가을 야구를 보면 내년에 롯데가 얼마나 과연 해줄 건지 근심 걱정이 사실 앞섰어요. 말들은 네. 다 큰 소리는 치지만은 네.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을 이때쯤 되면은 뭐 2군 캠프에서 누가 유망주다 뭐다 해가면서 뭐 잘 던진다. 예 떠드는데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예, 그건 저 우리가 매번 속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시범 경기 할 때도 잘한다고 하다가 네. 막상 시즌 시작되면은 그 실력들이 어디 갔는지 갑자기 난조를 왜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전부 믿을 수는 없죠. 뭐 잘 되면 좋겠지만은 네. 단지 이제 롯데 경우에 전지 훈련지를 아마 이게 처음이죠. 타이완으로 이제 바꾼다는 것 말고는 네. 뭐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왕년에 해태 타이거스 김응용 감독이 그때 계실 때에 네. 즐겨 타이완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동계 훈련을. 그래요? 해태 타이거스 유난히 좋아했어요. 타이완에서 하는 훈련을. 네. 근데 이제 그때 보면은 한 번씩 보면은 비가 많이 와서 네. 뭐 훈련을 망쳤다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훈련장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해의 기상 변화가 어떠냐. 여기 이제 그 많은 영향력이 이제 그 결정될 겁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또 소위 슈퍼 클래스에 해당되는 FA 선수도 없지 않습니까? 뭐 기껏 해봤자 최원태, 엄상백 물론 뭐 최정 정도가 이제 슈퍼 클래스인데 네. 최정은 지금 뭐 30대 후반의 선수를 100억 원씩 주고 영입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거든요. 그리고 그 선수는 또 SSK의 상징적인 선수고 SSG. SSG에 네. 그래서 이 선수는 이제 거기에 남을 거고요. 그리고 뭐 큰 돈을 들여서 외부에서 FA 선수를 영입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고 네. 또 워낙 그 노진혁 누굽니까? 유강남, 한현희 뭐 이런 몇몇 선수들을 데려와서 네. 가성비가 적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죠. 그 김원중 문제도 이제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딜레마입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롯데그룹에서도 이번에는
돈을 많이 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롯데의 경우는 이 전지 훈련하는 곳에 기상 여건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단장님이 다시 가을 야구 얘기로 돌아와서 네네. 가을 야구 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서요? 네. 지금 우리나라 그 가을 야구를 보면 이런 변칙적인 제도가 관중을 확대하고 우리가 이제 팬들의 입장에서는 늦가을까지 야구하려면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재미있죠. 네. 예, 늦게까지 보니까. 여기까지는 뭐 많은 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공감하죠. 네. 근데 1년 내내 열심히 해서 네. 페넌트레이스에서 우승한 팀에게 너무나 의미가 없는 부담스러운 시합이 아닐까요? 만일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다. 부담스러운 시합이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3위 팀이 네. 예를 들어서 올해 3위 팀이 LG 아닙니까? LG였죠. LG 팀이 예를 들어서 삼성 라이온즈도 플레이오프에서 깨고 네. 코리안 시리즈에 가서 만일 기아 타이거즈까지 격파해서 네. 코리안 시리즈 우승을 했다고 할 때 네. 그러면 1년 내내 1등한 기아 타이거즈는 무슨 꼴입니까 이게. 졸지에 3등하는 꼴이 안 됩니까? 2등이나 3등하는 꼴이 되겠죠. 네. 그래서 1년 내내 열심히 하여 우승해 보았자 본전이고 만일 2위나 3위로 올라온 팀에게 한국 시리즈에서 깨진다면 그건 정말 개망신스럽죠. 방송 용어로는 적당하지 않지만은 그리고 1년간 열심히 해서 1위로 끝낸 선수들의 명예와 노고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또 보면은 그나마 다행인 건 현실적으로 5위 팀이나 4위 팀이 상위 팀을 꺾고 계속 올라가기가 시합 스케줄상 어렵죠. 맞아요. 쉽지 않아요. 매우 힘들게 되어 있어 별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그냥 순서대로 그대로 또 남는 겁니다. 네. 1, 2, 3, 4로요. 이번에 뭐 5위 팀인 KT 위즈가 두산 베어스를 꺾은 거는 정말 이변 중에 이변인데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집중력이 크게 요구되며 계속되는 시합에 많이 시합을 할수록 심신 모두 지쳐버리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제 실력을 발휘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네. 지친 모습이 역력하거든요. 부상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선수들이 특히 투수들이 대체적으로 약해. 조금 한두 게임 잘 던졌다 하면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보면 뭐 어깨 부상을 입었느니 어디가 어떠느니 하면서 시합에 또 못 나와요. 그래서 참 보기에도 아슬아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다른 얘기지만은 삼성 라이온즈의 핵심 타자 구자욱이가 네. 2루 도루하다가 슬라이딩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출장이 어려워지게 됐고 강민호 포수까지 또 난데없이 뭐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 하고 원태인 투수도 1회 1차전에 그 6회까지 얼마나 잘 던졌습니까? 신들린 투구를 하다가 어찌 저리 잘 던지나 했는데 또 어깨 부상으로 탈락했거든요. 네. 또 그 앞에 코리안 시리즈는 아니지만은 플레이오프나 준 플레이오프에서 LG 트윈스의 손주영 투수 이 투수도 굉장히 잘 던졌어요. 나와서 그러다시더니 또 팔꿈치 부상으로 출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원태인이도 그렇고 손주영이도 그렇고 구자욱이도 그렇고 네. 전부 이번에 11월 달에 13일인가요? 열리는 그 프리미어 야구 출전 명단 35인에 속해 있습니다. 아, 그렇지. 그래서 대표팀 구성에도 지장을 주고 어려움이 많아 보여 참 유중일 감독이 고민이 많을 겁니다. 결국 페넌트레이스 1위 팀이 구조적으로 우승을 하기에 좋은 제도를 만들어 네. 허약하게 짝이 없는 선수들을 계속 돌리다 보니 부상자가 속출하는 부작용만 자꾸 생기거든요. 과연 이런 가을 야구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이번에 뭐 돈은 많이 벌었다 하더라고 KBO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 팀들에게는 보너스로 좀 많이 갈 겁니다. 물론 KBO는 이런 번외 시합으로 돈을 벌고 야구를 오래 기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팬들이 볼 수 있다는 세속적인 재미는 있지만 진정한 필요성은 저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 단장님, 네. 일본이나 미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메리칸 리그도 있고 또 내셔널 리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에 뭐 동부, 서부, 중부 해가지고 이제 디비전이 또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쭉 올라와서 결승에 올라온 팀이 아메리칸 리그의 대표팀이 나오고 또 저쪽은 내셔널 리그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그의 대표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뉴욕 양키스고요. 또 내셔널 리그는 이제 LA 다저스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요미리 자이언츠가 있는 센트럴 리그 6개 팀. 또 니폰엠 파이터즈나 뭐 소프트뱅크 호크스, 지바 롯데 마린스가 있는 퍼시픽 리그 6개 팀. 이렇게 분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서 교류전을 하죠. 교류전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리그에 안 속해도 이렇게 바꿔서 한 번씩 해봅니다. 또 센트럴 리그 팀과 퍼시픽 리그 팀과 이렇게 한번 붙여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교류전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도 그거는 팀 시합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센트럴 리그의 우승팀, 퍼시픽 리그의 우승팀 과연 어느 리그가 더 강하냐? 진정한 일본 챔피언을 뽑자는 의미에서 뭐 월드 저펜 시리즈나 아까 말씀드린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에서 진정한 패자를 뽑자는 의미에서 월드 시리즈. 어떻게 보면 월드 시리즈라는 말은 참 교만하기 짝이 없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미국의 그 우승인데 맞아. 세계 1등 마치 뭐 자기네들이 1등인 것처럼. 그렇죠. 그러나 교만하기 짝이 없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 월드 시리즈나 저펜 시리즈는 그런 데는 의미도 있고 필요하나 KBO 리그는 사실 10개 팀이 동일 리그 아닙니까? 그렇죠. 동일 리그에서 이미 144게임을 해서 순서를 다 매겨놨어요, 랭킹을. 맞아요. 그래놓고 다시 코리안 시리즈를 통해서 최강팀을 뽑는다? 그러면 144게임은 뭡니까 도대체? 이거는 예,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없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네. 그걸로 끝나는 게 원칙 아닌가. 예, 그래 또 거리도 있고.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네. 이게 우리나라는 좀 시스템이 좀 이상이 돼가지고 꼴찌 팀에서부터 역순을 해가지고 드라프트 1위를 떼가는데 네. 우승한 팀에게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전체 입장료 같은 걸 모은 돈에서 많이 준다든지 뭐 어떤 다른 페이버를 좀 줘야 돼요. 아니면 또 1등한 팀이 1위를 가져가든지 해야 끝까지 죽도록 싸울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다들 7, 8위 하면은 꼴찌하자. 예, 그래가지고 다음에 대여 뽑자. 맞아요. 그런 댓글도 많았어요. 차라리 어중뛰게 7, 8위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꼴찌에서 예. 1위로 드래프트를 뽑자. 예. 이렇게 하는 게 더 전략적으로 좋지 않냐. 그런-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잔머리를 굴리면 그렇죠. 이게 스포츠맨십에서 있을 수가 없죠, 그것도요.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승부 조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일부러 져주고 예, 이런 건 말이죠. 네. 예. 사실 이제 KBO 리그 안에서는 이렇게 리그가 나눠진다. 네.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예. 만약에 예. 리그가 분리된다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소.